안녕하세요. 제가 지난 몇 주 동안 좀 일이 많아가지고 유튜브를 못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논문에 대한 리뷰를 시작할 텐데요. 2주 전에 의사들이 굉장히 많이 보는 New England Journal of Medicine에 아스피린에 대해서 장장 4개의 논문이 실렸습니다. 3개가 같은 사람한테서 나온 논문이긴 한데요. 이 아스피린에 대한 이야기가 요즘 들어서 다시 매스컴에도 뜨고 해가지고 오늘 이제 뉴 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슨에서도 이렇게 거기에 대한 자료들이 많이 떴기 때문에 제가 오늘 한번 하나하나 리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 유튜브에 시청자분들께서 가끔가다 짧게 간략하게 서머리만 해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제가 일부러 그렇게 좀 안 하는 이유가 이런 논문을 너무 짧게 그냥 이거는 이렇다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면 많은 경우에 오해를 불어일으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논문이 이렇게 나오면 특정한 환자군에 대해서 효과가 있다 없다를 밝히는 거기 때문에 그 아스피린 자체가 전반적인 보통 사람들에 대해서 그 효과가 있다 없다고 말을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 논문에 의해서 어느 정도는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해드려야 되고, 그리고 저에 대한 견해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고, 그 스토리가 나온 백그라운드에 대해서 말씀을 안 해드리면 오해의 소지가 많기 때문에 제가 이제 서론이 길을 때가 많은데요. 제가 오늘 이렇게 서론이 또 길어지는 이유가 그런 이유들이 있다는 것을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려고 한 것이지, 어떤 것이 이렇다 저렇다 쉽게 나오는 것들은 적죠. 그렇기 때문에 약간 캐비앗이라고 해서 특정한 컨디션이 맞아야 그 말이 맞다는 거를 다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4가지의 아스피린에 대한 논문 중에서 시리즈로 나눠가지고 하나씩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4개의 아스피린에 대한 논문 중에서 첫 번째로 아스피린이 노인들에 대해서 장애인으로 살아가는 시간을 줄일 수 있었는가에 대한 그 논문이었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 아스피린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뇌졸중을 방지를 한다, 심근경색증을 방지를 한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노인들 중에서 이거를 그냥 무작위로 먹여봤을 때, 예를 들어서 뇌졸중이 있으면 장애인으로 반신불구가 돼서 장애인으로 살아갈 수가 있잖아요. 이런 이렇게 몸에 신체적인 장애가 생겨서 문제가 되는 것이 진짜로 줄였는지에 대한 논문입니다. 그래서 무작위로 했기 때문에 심근경색증이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2010년에서 2014년까지 70세 이상의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논문이었는데요. 여기서 총 9,525명의 사람들을 무작위로 아스피린을 들인 군과 아스피린을 먹지 않은 군으로 나누어서 조사를 한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5년 가까이 조사를 해보니까 몸에 장애적인 문제가 생겨서 살아가는 시간이 아스피린을 먹어서 줄지는 않았다라고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5년 가까이 먹는 동안 그 아스피린을 먹음으로 해서 출혈은 확실하게 높아졌다라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출혈이 먹지 않은 군에서는 2.8%의 노인에서 일어났는데, 그 아스피린을 먹은 군에서는 3.8%의 노인에서 출혈이 야기돼서 총 38%의 증가율을 보였다고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논문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이 논문이 잘못됐다고 의의를 제기할 수 있는 조건도 많이 있습니다. 뭐 5년 동안밖에 안 했기 때문에 그럼 뭐 10년, 20년을 먹었으면 어떻게 될 건지는 모른다.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도 있는 의사분들도 많죠. 뭐 저도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그냥 봤을 때 5년이라는 짧으면 짧을 수도 있고 길으면 길을 수 있는데요. 70세니까 70세에서 75세 사이에 뭐 뇌졸중이나 심근경색증이 일어날 수도 있고, 그래서 아스피린이 그런 일을 막아줬다면 장애까지 막아질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은 당연히 의사들이 가지고 있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논문은 장애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 시간을 줄였는가에 대한 굉장히 자세한 부분에 대해서만 분석을 한 논문이었는데, 의사들한테는 뭐 중요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더 중요한 거는 이런 장애를 막아줄 수는 없었는데 출혈이 의미 있게 많았다라고 나온 것이 그 의미 있는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아스피린이 좋다고 말씀하시는 분도 많고 먹지 말라고 하는 사람들 많지만, 지금 현재 미국 의사학회에서의 정식적인 추천은 그 뇌졸중이나 심근경색증이 있었던 사람들에 대해서는 먹는 게 좋다고 나왔고, 그런 심근경색증도 없고 뇌졸중도 없었던 사람들이 아무 문제가 없는 사람들한테 줄 때는 그런 효과보다 문제가 더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이제 공식적인 입장입니다. 뭐 여기에 대해서 뭐 대장암을 좀 예방을 해줄 수 있다는 말도 당연히 있긴 한데, 여러 가지를 봤을 때 그게 하나는 좋지만 하나가 나쁘다 보니까 각각의 환자들에 대해서 먹느냐 마느냐는 역시 자신이 보고 있는 의사분과 이제 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죠. 자, 그럼 다음 시간에는 다음 논문, 아스피린이 심근경색증을 얼마나 줄여드릴 수 있었냐, 그러면서 출혈에 대해 얼마나 많은 문제를 야기를 했었냐에 대한 논문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